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구직자들이 채용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수화기를 들고 네네. 119 연락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수화기를 받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예, 페어링 HR의 신영준 대표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현도 대표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말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 논문을 좀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컴퓨터 앞에서 논문을 쓰느라 아주 주말이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말에 만약 시간 되시면요, 여수 엑스포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제가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계속 자랑이세요. 예, 꼭 가야 될 것 꼭 다녀오시기 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네. 꼭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자, 취업 119.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인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네. 떴습니다. 자, 영어로 It couldn't be better이라고 하죠. 예, 이 영화 제목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무슨 그 영화 제목에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예, 네. 인턴, 이제 모든 그 숫자로 그 말하는 어떤 스펙들에 비해서 가장 최고의 스펙,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영어 제목까지 준비해 오실 줄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대본에도 그냥, 없는데. 예, 영작을 좀 잘해요. 아, 네. 그래서 요즘 그 인턴 채용 공고가 좀 많아지면서 좀 채용 시장이 다소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좀 활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취업 사례 이런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취업 119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선 이 인턴의 개념과 함께 기업에서 왜 인턴을 뽑는지 저희가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인턴이라면 이제 뭐 주로 이제 단순한 업무라던가 뭐 전화를 도와주거나 전화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뭐 심부름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1999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턴을 좀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험을 보고 이러는 게 없었고요. 그냥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력서, 그냥 사진 붙여서 볼펜으로 이렇게 써서 내고 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메일을 많이 쓰지만 당시에는 이제 업무란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서류 작성이 끝나면은 담당자한테 보내고 받고 이렇게 업무가 좀 진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턴을 뽑아가지고 이런 서류를 전달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그 부족한 인력을 좀 이게 필요로 하는 데서 사용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인턴이었는데 네. 이제 좀 요즘 이메일도 많이 쓰고 이제 업무가 이제 전산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이런 부분보다는 뭐 요즘 그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RA라고 해서 뭐 조사나 뭐 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일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고하는 일 이렇게 좀 옛날보다 업무가 상당히 전문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턴 업무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좀 부족한 업무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도와준다 이런 개념에서 최근에는 좀 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이 보충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인턴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 방송 때 좀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인턴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최근 분위기는 역시 그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이게 좀 그 요즘 좀 예,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예, 일단 그 여러분이 요즘 그 하반기에 보시는 그 신입사원 공채 이때 그 저희가 인원이라고 하죠. 이제 TO를 미리 그 상반기에 한번 그 인턴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이 방학 기간이나 여름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그 근무를 시켜보고 나중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그 공고입니다. 사실 그 일부 잘 보시면 꼭 전환되는 게 아니고 이 나중에 서류 전형 면제라던가 뭐 인적성 검사 면제 이런 그 혜택만 일부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4학년 1학기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혜택을 주는 기업의 그 공고는 뭐 무조건 지원해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지금 이제 졸업 예정자라던가 아니면 졸업을 하신 분들은 뭐 채용에 나중에 뭐 이런 그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전환이 되고자 하는 이 노력 이 공고를 보시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인턴하고 그 전환이 잘 안 되고 인턴하고 유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으로. 근데 채용 공고에 전환된다고 써 있으면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조금 이제 별개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보통 인턴을 시켜보고 자 일해보니 우리 회사가 마음에 드냐 아니면 뭐 우리가 너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그 두 가지 의미가 좀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고 나서 이 인턴을 수행한 분께서 사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 야 너 인턴을 한번 해보니 우리는 노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가장 좋은 게 역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한번 좀 저희가 사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분이 일단 경기도 성남 소재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요. 네. 이제 전공이 의상학이에요. 예, 좀 특이하죠. 예. 이제 스펙은 좀 볼 거 없습니다. 이게 학점이 3점대 초반, 네. 그리고 이제 인턴 경험 전혀 없고요. 토익은 그래도 좀 있어요. 800점대 초반.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단 1회, 예식장에서 저보다 아르바이트 해봤다는데.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네요. 예. 이제 또 여성 구직자였는데 네. 이제 대기업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대부분 사실 떨어졌었고요. 이랜드. 예, 의류회사죠. 이랜드에 정규직 전환 가능 인턴에 합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랜드 들어가도 훌륭하죠.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잘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들어가서 잘하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이분은 인턴에 합격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 친구 아침에 지각 안 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스탠바이. 예, 모든 집안이 이제 전쟁이었고요. 아주 네. 재밌게 좀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그룹 프로젝트 과제를 좀 내주고 또 이제 정규직 사원분들이 주말이나 이렇게 야근이 있을 때 일이 많을 때 이렇게 불러도 보고 이게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과제를 수행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상당히 열심히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좀 했었겠죠. 그래서 사실 최종 면접까지 봤는데 이 친구는 이제 불합격을 했고요. 나중에 한 30% 정도 정규직 전환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인턴하고 근데 채용이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예, 일단 유턴한 경우죠. 예. 예, 일단 의류를 취급하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봤다는 것이 아주 큰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뭐뭐뭐 했다, 아르바이트 할 때 뭐뭐뭐 했다, 옷을 직접 만들어봤다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였는데 이 인턴을 실제로 하고 나서부터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업무를 했다, 어떤 거는 내가 좀 부족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스펙이 기존에 쌓았던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류 관련해서 해외 영업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인턴 후에 곧바로 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네.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잘 자산이 됐네요. 된다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또 다른 인턴 채용 사례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요번엔 인턴을 하고 그 회사로 취업된 사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롯데주류에 좀 취업한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중부 소재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 딱 티가 나나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디죠? 전공이 예. 국제통상학이고 이제 네. 학점도 겨우 3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익도 600점 초반이라고 했는데 점수가 좀 약하네요. 601대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은 매우 많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또 대학 내 닭사모, 야구동호회 회장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왠지 제가 아는 분 같아요. 예, 아주 이제 재밌는 친구인데 저를 처음에 찾아와서 저 농협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농협을 왜 가니? 그랬더니 네. 금융권 중에 가장 안정적인 곳이라고 해서 가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내쳤죠. 가라. 넌 안 된다. 했더니 네. 이제 다시 찾아와서 이제 자기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이제 롯데 주류 이제 영업관리직 쪽에 좀 인턴을 먼저 시작을 했던 친구죠.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닭사모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께서 네. 닭집을 오픈하셨는데 처음 원래 이름이 닭사모였어요. 근데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바꿨어요, 이름을. 뭐로 네. 바꾼지 아세요? 뭐로요? 코스닥. 코스닥에 상장하겠다고. 네. 그럼 바로 문 닫고요. 자, 어쨌든 예. 이 친구가 참 이분이 대학 내 네. 활동이 참 재밌습니다. 닭사모, 이거 닭에 관련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친구 닭을 먹는 것을 사랑하는 모임. 이걸 자기가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회장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구를 원체 좋아해서 또 이제 네. 야구 동호회를 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좀 있는 편이고 학교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스펙은 상당히 떨어지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취업하고 나서 같은 전공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취업을 해? 나는 뭐야? 이러면서 네. 예, 상당히 좀 이슈를 만들었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 이제 사실 요맘때 이제 롯데주류가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스펙이 안 되지만 또 영업 관리 내가 롯데에서 일하겠다 이런 걸 좀 잘 얘기를 해가지고 롯데주류 신천 영업소 잠실 옆에 예, 그쪽에 배정을 받아갖고 아주 여름 내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분 활동한 거 보면은 닭을 사랑하시고 야구 좋아하시고 하니까 롯데주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지만 또 열정만으로 취업이 되기는 힘든 세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합격시켰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잘해야죠. 예. 그래서 롯데주류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성찰 일지라는 것을 쓰게 합니다. 하얀색 종이로 돼가지고 아주 두꺼운 걸 주는데 이거를 인턴 기간 매일 작성을 해야 되는 와, 것입니다. 네.
네. 한번 좀 내용을 보면은 뭐 자신의 기분을 그림으로 표시하시오 이런 게 좀 나오고요. 일기예보처럼 표시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과제 수행 목표, 그리고 과제 수행 과정, 그리고 업무 수행과 관련한 한마디, 그리고 내일의 목표 이런 것 등을 매일매일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인데 이게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자, 매일매일 네. 이렇게 성찰 일지를 쓰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정말로요. 합격이 나중에 정직으로 된 건가요? 예, 이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적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최종 면접을 나중에 보는데 업무에 관련된 거랑 그 기억나는 고객분들 이런 것 등을 최종 면접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성찰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른 소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주류 영업의 특성상 이제 그 밤에 좀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좀 업무 시간도 상당히 좀 불리하고 좀 업무도 힘들죠. 밤에 아무래도 하니까. 네네. 근데 사실 또 업무를 하면서 중간에 그 롯데에서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 스파클링 그 술 종류가 하나 있어요. 스파클링. 예, 네. 이게 이제 되게 안 팔리는 술인데 이 술을 한번 팔 수 있는 이벤트랑 프로모션 계획을 해봐라. 또 이런 중간에 과제도 주어집니다. 네네. 또 이런 과정들을 또 성찰일지에 잘 적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사실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또 글로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세세하게 자신이 뭐 쿨맨이라는 그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그려놓고 이렇게 상당히 그 성의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사를 해서 롯데주류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정말 뭐 잘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잘 되셔서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일단 그 재학생 인턴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취업 확정 후에 학교를 마지막 학기를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그 기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뭐 말년병장이 다시 된 것 같은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그 인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좋은 경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턴 후에 취업된 그런 케이스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케이스만 더 살펴볼까요? 예,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금융권 취업한 사례인데요. 네. 일단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또 재밌는 게 그 카투사를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뭐 유학을 좀 준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토플 IBT IBT 100이죠. 어려운 점수거든요. 예, 네. 우리 저기 상한 MC보다 낫죠. 그래도 점수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가요?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은 사실 없었고요. 네네. 근데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 소재에서 이제 ESL 1년 어학연수를 한 친구입니다. 또 아버님이 그래요. 그 종로에 있는 그 큰 재보험사 또 옛날에 다니셨고 해가지고 본인이 좀 금융권에 좀 일하고 싶다 이런 좀 희망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CFA 공인 재무 분석가를 좀 하고 싶다. 예. 자격증을 자신이 따야 되느냐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러 왔었는데 네네네. 취업을 해라. 인턴을 먼저 하고 한번 그 금융직에 도전해 보자. 이렇게 네. 좀 컨설팅을 해가지고 네. 지금 ING 생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결혼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아, 경우는. 그래요? 지금 예. ING 생명에서 현재 이제 정직원인 거고, 그럼 그 전에 ING에서 그럼 인턴을 한 건가요? 아, 이제 요게 다릅니다. ING에서 이제 인턴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아, 네. 예. 일단 그 알리안츠라는 곳에서 먼저 인턴을 했었습니다. 아, 이제 동종 업계고 예. 같은 외국계죠. 예. 이 친구 같은 네. 경우는 그 5월 말부터 인턴을 준비를 해서 그 여러 군데 넣었었는데 딱 알리안츠에서 마지막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리안츠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요 ING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왜 알리안츠에 정규 입사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간 거죠? 네. 일단 그 알리안츠의 그 인턴 규정을 좀 보시면요. 일단 네. 6개월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6개월이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 서류 전형 뭐 이런 거 면제 이런 조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바로 뭐 정규직 전환되는 기회는 아니고 이 친구도 6개월 인턴 후에 사실 2번의 그 면접을 봤습니다. 네. 또 이런 그 외국계 같은 경우는 공채가 아니고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면접 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 친구가 이제 2번을 떨어지고 나서 그 동종 업계로 한번 지원을 해서 한번 해보자. 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6개월간 일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서 ING에 합격을 한 사례가 됩니다. 예. 네, 근데요, 인턴을 하고도 면접을 이렇게 2번씩이나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어떻게 얘기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분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ING 그 담당자분께서 사실 뭐 자네가 스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6개월간 일한 경험을 정말 내가 높게 샀다. 그래서 뽑았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톡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전역 후 1년째 취업 준비 중입니다. 대기업 한 곳만 바라고 있는데요. 네. 세 번 지원했다 또 떨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가? 네, 1년간의 1년간의 공박 이제- 기간 때문에 네. 그런 걸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공백 기간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그 전역 장교 출신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서류를 붙어서 면접을 갔던 경험이 본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100% 면접의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본인이 어떤 스펙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분 이제 1년 동안 공백 기간 동안 뭐 토익 점수 높이고 이런 숫자에 대한 그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분명히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 나중에 지금 면접을 가게 되면 1년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본인이 회사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격적인 질문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서류를 붙은 경험이 없으면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면접을 자신이 갔었는데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면접을 본인이 잘 보는지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는지 또 이렇게 차별되는 어떤 그 자신의 강점을 잘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시는 게 빠른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턴십 이후에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 저희가 쭉 모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사례들을 살펴보니까요, 더더욱더 쓸데없는 스펙 높이는 거는 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인턴이나 자기의 필요한 경험을 하는 것이 더 내실을 다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취업을 준비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요.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워크TP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말끔하게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